파묘 영화 알지? 그거 한국이 중국 거 베낀 거라는데 한국은 완전 소중국이야. 여기 한 중국 여성이 아주 당당하게 한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나라고 해요.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시급이 높고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어서 아시아의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즐기고 있죠. 게다가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도 많아 견문을 넓히기에도 좋아요.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이 특히 워킹 홀리데이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 카페 직원들 중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여러 나라 외국인을 겪어봤지만 사실 한국인 알바생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성실해서 늘 아침 출근 전에 미리 도착해 있죠. 거기에 일처리도 빠르고 위생 개념도 투철해서 호주 사장님들 사이에선 한국인이면 사실 면접도 안 보고 채용할 정도예요. 한국인이 지원하면 오히려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할 지경이죠. 제가 아는 분은 부동산 임대를 내놓으실 때 한국인만 받는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조건을 거는 분도 있을 정도죠. 그만큼 호주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얼마 전까지 함께 일했던 한국인 알바 지영이 곧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지영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울고 싶었어요. 지영이는 처음 올 막내 알바로 들어와서 제가 6개월 만에 매니저를 해달라고 부탁해 2년간 저희 카페 1호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지영이가 없으면 1호점이 안 돌아갈 정도죠. 지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며 일을 더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영이만큼 책임감 있는 매니저를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사람이 한 명 나가니 막내 알바라도 한 명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이리저리 구인 광고를 올렸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고 날짜가 하루 이틀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아마 이 마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저희 1호점은 대로변에 있어 손님이 몰릴 땐 진짜 바쁘거든요. 하루라도 손이 비면 그날 장사할 때 다들 죽어나요. 지원자가 많으면 그나마 면접이라도 보지. 이대로 가다간 일손이 부족해. 사람을 고르기는커녕 오는 사람 아무나라도 뽑아야 할 판이었어요. 2주간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고 지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초조해졌죠. 사람 가릴 처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지원한 게 중국인 링링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 사이에 중국인은 위생관념이 떨어진다고 해서 웬만하면 채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겠어요. 급한 사람은 저인걸요. 하는 수 없이 링링을 채용하고 지영이는 링링에게 막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저는 새로 오픈할 카페가 있어 그 매장은 지영이에게 맡겨두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죠. 링링이 채용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1호점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도저히 중국인 링링이 일머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없는 게 낫겠다고 정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힘들어도 꿋꿋하게 일하는 친구가 이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매장 운영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지영이는 불평불만 없이 링링 목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워낙 다른 사람 험담 많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일을 하는 친구라 다른 알바생들 초기 때도 지영이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같이 일해본 한국인 친구들은 다들 참 제 몫을 잘하고 또 배려를 잘하더라고요.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어느덧 지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고 저는 그간 매장을 잘 맡아 운영해준 지영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봉투를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지영이가 봉투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저는 그간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것보다 내 마음의 빚은 훨씬 크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도 제게 뭔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빨간색 상자에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뭐야? 했더니 한국 홍삼이라고 늘 바쁜 제게 딱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실 거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지영이를 보내고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며 1호점 카페 알바생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때 한창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 파묘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생충을 능가하는 역대급 반응이라며 다들 파묘 영화를 보고 싶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 친구들이 다들 20대라 그런지 최신 이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알바인 링링이 그거 한국이 또 중국 문화 훔친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한자라든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풍수지리 문화 이런 거 다 중국 건데 한국이 교묘하게 베껴 영화를 만들었어요. 진짜 한국은 중국 좋은 것만 보면 베끼고 싶어 안달인가 봐요. 링링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무튼 그 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궁금해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제 친구는 여행 유튜버로 BTS 광팬이에요. 여행 유튜버를 시작한 이유도 BTS가 하는 월드 투어 콘서트를 따라다니다 올린 영상이 대박을 쳐서 그 뒤로 여행 유튜버를 겸하고 있죠. 아무튼 그 친구는 한국 사정에 빠삭하니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싶었죠. 리아, 파묘 영화 알지? 그거 한국이 중국 거 베낀 거라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화를 팍 내더라고요. 그런 말은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냐고요. 중국이 뭘 베꼈으면 베꼈지 한국은 절대 그럴 나라가 아니라고요. 한국 문화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니 중국인들이 배 아파서 지어낸 헛소리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3월 14일에 호주에도 개봉하니까 나랑 직접 보고 확인하자며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마침 저도 새로 오픈할 카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2주 정도 휴가를 보낼 생각이라 하루 정도 영화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간 너무 바쁘게 일한 탓에 휴가를 내놓고 뭐 할지 계획도 없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죠. 리아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화관에 파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리아 말이 미국에선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 1위를 하고 있는 대작 시리즈물 듄투를 위협하고 있고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역대급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 아닐까 속으로 생각하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얼얼해졌습니다. 정말 신선한 소재에 긴장감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리아는 이거 분명 호주에서도 흥행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당장 한국에 가서 파묘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촬영해 와야겠다며 들떴어요. 그러고는 너도 2주간 휴가라며 나랑 같이 갔다 올래? 제안했죠.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평소 늘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 한국에 가겠다고 하다니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죠. 리아는 원래 여행은 무계획으로 가는 게 제맛이라며 자기가 여행 프로니까 자기만 믿으라며 짐을 싸라고 했죠. 저는 딱 3일 뒤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리아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BTS 그리고 지영이를 비롯해 우리 싹싹했던 한국 알바생들 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직원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리아의 제안도 덥석 수락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라 정말 들떴죠. 비행 날짜까지 3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간 처리할 일들을 마무리하느라 검색을 많이 못하고 갔지만 명색이 여행 유튜버인 리아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거대하고 깔끔한 공항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딱 지영이가 생각났어요. 정말 그녀처럼 완벽한 공항이네 하고요. 리아는 일단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가야 한다며 불이 나게 움직였어요. 이미 예약은 다 해뒀고 제가 가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죠. 유명한 유적지라 입장 시간이 마감될까 서두르는 건가 싶었는데 가서 한번 보라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리아는 저를 시내 한복판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다 왔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상점이 많은 시내는 호주에도 많은데 뭐가 그리 특별해서 여기까지 오자고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리아가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는데 기절초풍할 뻔했죠. 바로 거긴 미용실이었어요. 아니 미용실을 가자고 여행 첫날부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냐?
깜짝 놀랐는데 리아가 가보면 안다고 웃으면서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리아를 따라 미용실에 들어간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긴 미용실이 아니라 카페 같았어요. 딱 저희 매장 인테리어를 해놓은 듯 화이트 톤의 심플한 느낌에 굉장히 깔끔했죠. 바닥도 청결했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어리둥절하게 있는데 점원이 짐을 받아들고는 예약을 확인하고 저희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가격표를 보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이라 내가 환전을 잘 못하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봐도 분명 너무 싼 가격이 적혀 있더라고요. 호주 미용실에서 남자 커트를 할 때도 30달러에서 35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한국 남자 커트 비용은 15,000원이라니 절반 가격 아닌가요? 호주에선 미용비가 비싸서 한번 머리할 때 정말 큰맘 먹고 하거든요. 염색만 해도 기본 300달러고 비쌀 땐 400달러 정도 나와요. 한국 돈으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죠. 안 그래도 조만간 염색을 하려고 싼 곳을 찾다가 285달러, 한국 돈 25만원에 염색하는 곳을 찾아서 땡 잡았다며 좋아했는데 여긴 비싸도 7만원이나 10만원 정도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를 여기 데려와준 리아가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염색을 하기로 했고 리아는 파마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미용실에서 저렴하게 머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신나더라고요. 미용 받을 때도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감겨주신다기에 저는 괜찮아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직원이 어리둥절해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리아가 한국은 머리 감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라며 웃더라고요. 아니 전 몰랐죠. 호주에서는 머리를 감겨주는 비용도 다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보통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데 습관처럼 괜찮다고 해버린 거죠. 약간 민망해서 웃으며 순순히 미용실 스태프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는 곳에 딱 눕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너무 시원해서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죠. 여기가 천국 같았어요. 염색이고 뭐고 이 마사지를 더 받고 싶을 지경이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용실에 오면 이런 두피 마사지에 머리 감겨주는 것까지 기본이라니 정말 부러웠죠. 리아와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왜 리아가 여길 제일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맘에 쏙 드는 머리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다니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리아는 이번 여행 컨셉은 역사 여행이라며 중국이 뭘 계속 베꼈다고 말하는데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의 궁궐과 박물관을 가볼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이미 잔뜩 신나서 어디든 좋다고 얘기했어요. 리아와 처음 가본 장소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코앞에 두고 리아가 계속 구석진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경복궁은 그 방향이 아닌데 말이죠. 리아가 경복궁을 가기 전에 저를 골목으로 데려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복을 빌리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한복들이 걸려 있었고 하나하나 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복장을 빌려 입을 수 있다니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친절하게도 한참 고민하는 저희를 여유롭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또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죠. 저는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드는 핑크색 상의와 개나리색 치마를 골랐어요. 그런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의를 먼저 입고 나서 보니 치마를 어떻게 입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께서는 웃으시며 치마를 먼저 입으라고 알려주시곤 매듭을 꼼꼼히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상의를 입으면 되는데 이건 저고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저고리 앞부분에 긴 장식도 예쁘게 매듭 지어주셨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복의 색과 선이 참 곱더라고요.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댕기를 묶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옛날 한국에서 혼인 전에는 댕기를 묶고 혼례를 하면 머리를 따 틀어올리는 풍습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재밌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리아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리아 말로는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네 문화라며 우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의 시대별 의상만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복장임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기는 근거로 삼는 문장이 하나 있대요. 한나라가 옷과 두건을 고구려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문장인데 이 문장 하나로 한복이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그 옷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관원들에게 준 것이지. 그때 당시 고구려인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 그런 문화를 자국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래요. 리아는 한복을 입고 촬영하며 한복은 명백히 한국의 문화이며 중국이 우기고 있다는 점을 아시라며 영상을 촬영했어요. 리아가 찍는 영상이 최대한 널리 퍼져서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했어요. 리아와 저는 공주처럼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안을 한참 구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아가 다음 코스는 쇼핑이라며 10달러만 있으면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저러는 걸까 싶었는데 리아가 데려간 곳에서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정말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은 거 있죠? 리아와 간 곳은 다이소였어요. 1,000원짜리 물건들을 많이 파는 매장이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물건 퀄리티가 의심스러웠지만 꽤나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찾아보니 한국인들은 다이소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사실 호주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공산품의 가격이 비싸고 호주에서 예쁜 물건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한국 다이소에는 아기자기하고 실용적인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10,000원 가지고 충분히 쇼핑을 할 수 있었지만 정신없이 물건을 담다 보면 몇만 원은 금방 나가겠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돈 낭비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이유는 품질이 좋고 만족스러운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거 호주에는 절대 생길 수가 없을 텐데 만약 호주에 생기면 진짜 매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질도 좋은데 저렴한 물건을 공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지 완전 천국 같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잔뜩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지영이에게 연락해 한국이라고 했더니 완전 반갑다며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리아에게 지영이를 소개시켜주고는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사실 리아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리아는 냉동으로밖에 안 먹어봐서 매장에서 먹어보고 싶다고 손꼽아 기대하는 음식이 있다고요. 지영이는 리아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듣고는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리아는 김밥을 먹고 싶어 했어요. 지영이 말로는 물론 맛있지만 너무 캐주얼한 음식이라 괜찮겠냐고 했는데 리아는 요새 이게 미국인들 사이에 품절 열풍이라며 꼭 먹고 싶다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결국 김밥을 먹으러 갔죠. 김밥 파는 곳에 갔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열심히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아니 재료가 저렇게 많고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는 게 궁금했죠. 게다가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엽고 한 입에 쏙 넣어 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고소하고 아삭아삭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미가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신선한데 맛까지 있어서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밥 맛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참치김밥, 매운 김밥, 돈가스 김밥, 해초 김밥 등등 여러 버전이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이가 김밥에는 이걸 꼭 같이 먹어야 한다며 떡볶이를 시켰어요. 지영이는 저희를 배려해 최대한 덜 맵게 해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떡볶이는 떡의 쫀득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소스가 매력적이었어요. 지영이는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다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아니 찍어 먹는 것도 별미더라고요. 지영이가 분명 김밥이라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그 정도라면 도대체 다른 음식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한국 여행은 리아와 한식 도장 깨기로 이어졌어요. 유명하다는 한국 음식들을 다 먹으러 다녔죠. 평양냉면도 먹어봤어요. 슴슴하니 저는 맛을 잘 모르겠던데 리아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리아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를 데려와줘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파묘를 욕하던 링링에게 제대로 반박해줬어요. 한국의 놀라운 문화 콘텐츠를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달라고요. 앞으로 누구든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면
제가 참지 않으려고요.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레이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인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짠 줄 알고 그 세계에 갇혀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자랑스러운 영화 파묘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어 나가다니 정말 기쁘네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